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향방에 따라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하나씩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 어제 보시면 6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6월 CPI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니 금리를 인하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무려 3%포인트 인하를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는 왜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지, 파월은 왜 계속해서 침묵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그 배경부터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관세 정책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관세 수입을 통해서 재정 적자 규모를 좀 줄이고자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그 예산 지출 중에서 이자 지출 비중이 GDP 한 2.4% 정도 됩니다. 관세 수입만으로는 사실은 그 이자 지출을 다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조달 비용 자체를 결국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서 국채 발행 금리 자체를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자 비용 자체를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꾸 이제 파월 의장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물가가 다소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지금 예상보다는 관세가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가하는 부분들이고, 반면에 이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계속 물가가 아직은 그 안심하기 이르다.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를 보더라도 이제 서비스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금은 예상보다는 좀 더딘 그 상승 둔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좀 심증론을 좀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연준 내 기류를 좀 읽어보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월러 연준 이사도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보우먼 연준 이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내에서도 이렇듯 금리 인하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됐다고 보고 계실까요? 아직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말씀하신 두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차기 의장과 관련된 좀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조금 부응하는 어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물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가 조금 이른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7월, 8월에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체결이 된 이후에 정말 물가에 대한 압력이 없을지라는 부분을 연준 입장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7월 금리가 공감을 얻는다기보다는 여하튼 지켜보자. 그러니까 9월 정도 가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여전히 좀 미 연준의 좀 대세론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금리 인하는 조금 이르다. 더 나올 물가 지표를 좀 봐야 된다. 이게 기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의 거취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파월 의장이 내년 5월 의장 임기가 종료되면 아예 이사회 전체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결국 그 미 연준의 독립성 훼손으로 사실은 시장에 빚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직뿐만 아니라 이사직을 내려놓으라는 얘기 자체는 결국 이제 트럼프 사람을 결국 연준 내에 더 임명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보면 연준 자체가 독립성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라든지 이러한 요구에 결국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시장이 과연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과연 신뢰를 줄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상당히 조금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가 좀 잠재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도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금리 인하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 사임을 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또 간밤 나온 뉴스들을 좀 되짚어 보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과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파월 해임에 찬성을 했다 이러면서 사임설이 부각이 됐고, 그렇지만 시장 분위기를 보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자, 이런 변동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 실제로 해임이 이뤄진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가장 우려되는 건 이제 국채 금리 쪽인 사항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국채 금리 자체가 상당히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신뢰성 자체가 상당히 약화됐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자칫 이제 국채의 어떤 투매 뭐 이러한 현상이니까 과거에 영국 뭐 재무장관 영란은행 의장은 아니지만 재무장관이 어떤 그런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을 쳐서 영국에 한 번은 이제 트러스트 쇼크를 얻듯이 연준 의장 자체가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만약 해임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의 어떤 불안 자체는 상당히 커질 수 있고요. 뭐 지금 간밤에도 미국 30년 국채 같은 경우는 뭐 심리적인 저항선이 5%를 사실 뚫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단기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시장에 상당한 불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달러 가치 자체도 상당히 급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쇼크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그런 파월 의장이 사실은 해임이 된다고 해서 뭐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뭐 붕괴되는 부분들은 아닐 수 있어서 그렇게 보면 좀 영향이 뭐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장이 마감된 이후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내놨습니다. 예. 가능성은 낮다고 정말 불과 몇 시간 전에 선을 그었음에도 사임 원한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뭐랄까요?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간을 좀 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전술인 것 같습니다. 뭐 관세 정책도 그렇고 항상 말을 뭐 일단 세게 내뱉고 다시 좀 구태했다가 다시 또 세게 발언하는 이러한 형태가 지금 연준 의장에도 사실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뭐 연준 의장 입장은 상당히 좀 압박을 사실은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뭐 상원 의원들까지도 해임의 공화당 의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나서준다라고 하면 파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임기를 과연 채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특히 이제 7월 FOMC에서 금리가 동결이 됐을 경우는 파월 의장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더 강경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여전히 좀 시장의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는지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오는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물가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좀 했는데 6월 CPI 지표를 좀 보면 대부분 전망치를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였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수출과 관련된 상품들은 좀 튀어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관세 정책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지표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관세 영향은 아직 좀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주목을 했던 게 이제 20%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그 자동차 가격 같은 경우 보게 되면 2개월 연속 좀 하락을 했고요. 그렇게 보면 아직 관세 자체를 그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는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조금 아직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품목, 아무래도 이제 뭐 가구라든지 의류라든지 아무래도 좀 수입을 많이 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가격이 조금 오르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물가 자체를 뭐 이렇게 흔들 정도는 사실은 아닌 상황들이고요. 오히려 지금 어제 발표된 소비자 물가에서 조금은 좀 불안했던 게 오히려 서비스 물가가 사실은 좀 둔화세 자체가 조금 멈칫거리는 이러한 모습이 연준으로 하여금은 좀 물가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 자체를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지금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관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인도네시아와 영국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영국과 베트남에 이어서 무역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협상 시한에 있어서 기한이 촉박한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내어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미국의 요구를 보면 자동차 시장과 먹거리 시장 개방 확대 그리고 디지털 무역 장벽 해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나오는 뭐 저희가 정확히 뭐 협상 내용을 알 수는 없긴 하지만 뭐 통상교섭부 본부장께서 약간 좀 저희가 양보를 할 거는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미국 측의 요구들 말씀하신 대로 뭐 먹거리 문제라든지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또 뭐 디지털 무역 장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양보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타결적으로 사실은 좀 방향을 좀 틀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을 보더라도 일본보다는 좀 한국이 협상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는 뭐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그러니까 8월 1일 이전까지는 가능성은 조금은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우리 증시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지연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세 압박에는 좀 익숙해진 듯한 모습이지만 금리 인하 지연, 관세발 인플레이션 이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지지 않은 듯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예, 여전히 좀 미국 주시장도 계속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상승 동력이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게 아마 9월 달에 지금 예상되는 거는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사실은 지연되거나 또 뭐 파월 의장의 어떤 정말 해임 같은 어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는 이제 미국과는 달리 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연이 될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증시 자체가 좀 흔들리는 부분이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악재로 좀 보이고 하겠지만, 어떤 그 정부가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100조 AI 펀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집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지연 리스크 자체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유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안정화되고 또 관세 정책이 안정화될 경우에 우리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자동차 업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 이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동차는 조금 영향이 조금 있다라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동차 같은 25% 상호 관세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 자동차 가격을 사실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역으로 해서 마진 자체를 사실은 저희가 지금 깎아먹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지금 2분기 이제 실적이 발표될 텐데 아마 자동차 또 우리 일본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동차도 그렇고 실적 부분에서는 조금 악재가 좀 부정적인 어떠한 그 관세 영향이 좀 들어올 거로 좀 보고 있어서 당분간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의 악재는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관세가 아직 그 결정이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어떤 핵심 공급원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관세율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 영향 진단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